중고책에서 예년의 편지가 나오면 그냥 두면 오해가 커져요. 개인정보까지 세기 전에 확인부터 하세요. 책 첫 장에서 봉투가 떨어졌고 겉면에 2005년 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바로 주문 내역 화면을 캡처했어요. 상황 정리하고 편지는 읽지 않은 상태로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10분 뒤 답장이 왔고 사진을 요청하더라고요. 저는 봉투 앞면만 찍고 이름 부분은 흐린 처리했어요. 그리고 채팅에 확인용으로만 보낸다고 한 줄 남겼죠. 판매자는 편지 첫 문장 "잘 지내?" 을 보자마자 손이 떨렸대요. 근처에서 만나 봉투째 돌려주는데 갑자기 울음이 터졌어요. 원인은 이사 때 책을 박스로 넘기며 편지가 끼어버린 거였대요. 해결은 캡처 남기고 미개봉으로 전달한 것, 팁은 책 받자마자 첫 장을 꼭 털어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직거래 현장에서 판매자가 도망간 것처럼 보이면 일단 오해가 큰 손해로 번지기 쉬워요. 나는 19시 10분에 도착했는데 상대가 갑자기 안 보였고 채팅도 일시처럼 멈췄어요. 첫 확인은 단순해요. 채팅에 도착 사진 한 장 보내고 화면 기록을 켠 뒤 15분만 타이머를 돌렸죠. 결과는 의외였어요. 채팅 로그에 잠깐 이동 중이라는 문구가 남고 화장실 표지 쪽에서 다시 나타났거든요. 두 번째 확인은 안전용으로 신분은 묻지 않고 거래 장소를 밝은 출입구로 옮기고 송금은 물건 확인 후로 구정했어요. 원인은 정말 급한 생리현상이었고 나는 기록과 절차로 오해를 정리한 뒤 다음부터는 화장실 근처에서 만나자고 먼저 안내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매너온도 사정참 도인 사람과 거래했는데 무례가 아니라 폰이 서툰 할아버지였어. 안 확인하면 약속 펑크로 오해하고 신고까지 갈 수 있더라. 상황은 이랬어. 19시 40분에 보자 했는데 읽음만 2시간. 그래서 채팅 시간 캡처하고 한 줄로 다시 확인했지. 지금 출발 가능하세요. 결과가 의외였어. 21시 45분에 답장이 왔는데 알림이 안 떠요. 한 줄. 확인 행동은 통화 한 번, 통화 기록에 1분 12초 남기고 길 안내 사진도 보냈어. 다음 상황은 입금이었어. 28,000원 맞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또 느린 거야. 그래서 확인 행동을 바꿔서 금액을 한 번 더 적고 계좌는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했지. 확인 결과는 딱 나오더라. 복사 붙여넣기가 안 돼서 사진이 제일 편하대. 그래서 설정 화면 같이 보면서 채팅 알림 켜기랑 방해 금지 끄기 이 두 토글만 맞췄어. 원인은 무례가 아니라 알림 꺼짐과 입력 미숙이었고 해결은 시간 캡처와 토글 점검으로 깔끔했어. 팁은 간단해. 답장 느리면 차단부터 말고 통화 한 번만 해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중고 자전거를 샀는데 이미 번호 등록이 되어 있더라. 이거 그냥 타면 괜히 오해받을 수 있다. 등록번호 2471을 조회해봤다. 상태가 분실 신고 유지로 떠 있었다. 판매자에게 채팅으로 등록 해지 요청했다. 3시간 뒤 답이 없어서 통화 기록을 남겼다. 이상해서 거래 영수증을 들고 문의했다. 접수번호 81호 과거 사건 참고 이력이 확인됐다. 원인은 이전 소유자가 등록 해지를 안 한 거였다. 바로 이전 등록 말소하고 내 이름으로 재등록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중고거래 택배가 왔는데 벽돌이면 기분 나쁜 걸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증거부터 남겨야 합니다. 문 앞에서 바로 언박싱 영상부터 찍었어요. 테이프 실이 끊긴 흔적과 상자 무게 표시를 같이 담았습니다. 안에 든 건 물건 대신 벽돌, 그리고 완충제 몇 장이었죠. 송장 사진이랑 배송 완료 화면을 캡처해서 폴더에 묶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바로 보냈더니 읽음만 뜨고 답이 없었어요. 대화 내보내기로 채팅 로그를 저장하고 이체 내역 캡처도 같이 챙겼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언박싱 영상과 송장, 이체 캡처를 제출했어요. 담당자가 말하더라고요. 같은 수법 신고가 이미 여러 건이라고. 원인은 환불 맞고 잠적하는 상습 사기였고 범인은 14살 미성년자였대요. 해결은 증거 묶어서 신고하고 결제 분쟁을 동시에 건 겁니다. 팁은 언박싱은 무조건 영상으로 남기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할인 대신 강아지 산책시켜달라면 거래가 아니라 부탁이 돼요. 한 번만 방심해도 분쟁이나 오해로 손해볼 수 있거든요. 판매자는 10,000원 깎아줄 테니 15분만 산책 부탁한대요.
저는 바로 채팅의 조건을 한 줄로 정리해서 다시 물었어요. 첫 확인은 기록이에요. 말로만 하면 나중에 달라졌다고 해요. 저는 채팅 캡처하고 상대가 보낸 조건 문구가 남는지 확인했죠. 두 번째 확인은 안전한 만남 방식이에요. 저는 산책은 안 하고 밝은 곳에서 물건만 거래로 바꾸자고 제안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어요. 그 말 듣자마자 할인은 없던 일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대화 저장하고 거래는 취소했어요. 원인은 개인 부탁을 거래 조건처럼 섞어서 경계를 흐린 거예요. 해결은 조건을 글로 남기고 부탁은 거절하고 거래만 하거나 취소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공원 직거래 약속 갔는데 43명이 모여 있었어. 안 확인하면 시간 날리고 위험해질 수 있어. 도착하자마자 채팅 고정 문구부터 봤어. 분수 옆 벤치. 그리고 사람들 화면에 대기 17번이 떠 있더라. 그래서 확인 한 단계 더 판매자 프로필을 눌렀지. 같은 물건이 30개 올라와 있고 가격이 18만 원으로 통일돼 있었어. 상황 정리하려고 채팅에 물었어. 지금 여기 줄이 뭐예요? 답이 바로 왔는데 한정판 현장 픽업 대기라더라. 그 다음은 안전 확인이야. 장소를 밝은 출입구로 바꾸자고 보냈지. 근데 판매자가 지금 공원에서만 가능이라며 거절했어. 원인은 리셀 현장에 섞이면 티가 안 나는 걸 노린 거였어. 난 캡처 2장 남기고 거래 취소했어. 팁은 출발 전 지금 주변 사람 수부터 물어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중고 의자 바닥에서 금반지가 나왔다. 그냥 가지면 분쟁이나 오해로 손해볼 수 있다. 구매한 지 이틀째라 채팅 기록을 다시 열었다. 거래 시간은 오후 4시 10분으로 남아있었다. 의자 및 사진 한 장을 찍어 보냈다. 답장은 15분 만에 왔고 이사 중에 잃어버린 예물이라고 했다. 바로 믿지 않고 추가로 확인했다. 반지 안쪽 각인 2글자를 물어 사진과 대조했다. 이사 중 포장 틈에 끼어 빠진 게 원인이었다. 직거래로 돌려주고 거래 메모에 반환 완료라고 남겼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중고거래에서 구매자가 10원짜리만 내겠다면 현금이 아니라 분류된 물건일 수 있어요. 그냥 받으면 개수 틀림이나 희귀 연도 오해로 서로 손해봅니다. 램프 값을 12,000원이라 하자 구매자가 100개씩 마른 10원 롤 12개 사진을 먼저 보냈어요. 저는 거래 전에 롤 껐면 메모와 총이 적힌 화면부터 캡처해뒀죠. 만나서도 바로 받진 않았어요. 앞에서 2롤만 풀어 개수를 다시 세고 연도가 한쪽으로 몰린 롤이 있는지 먼저 봤죠. 그중 한 롤의 오래된 연도가 유독 많아서 검색해보니 10원은 몇몇 해와 상태에 따라 값이 달라지더라고요. 구매자 메모에도 보관용 제외 완료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굳이 10원으로 내냐고 묻자 아버지 유풍동전을 밤새 정리한 수집가라고 했어요. 앨범에 넣을 것만 남기고 중복부는 룰로 묶어 쓰는 중이라더군요. 결국 원인은 유품 정리 뒤 남은 중복 동전이었고 해결은 2롤 검수 뒤 전액 확인으로 끝냈어요. 따라 하려면 동전 거래는 총액 사진 받고 현장에서 주목금은 꼭 열어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중고 판매글 설명에 사연 있음이라 적힌 침대가 있다. 이유를 모르고 거래하면 상태를 오해하기 쉽다. 설명줄을 자세히 보니 구매 후 8개월 사용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판매자에게 채팅으로 이유를 먼저 물어봤다. 잠시 뒤 답장이 왔고 메시지 첫 줄에 정리 중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거래 이유가 보장 때문은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 사진을 다시 보니 프레임 모서리와 매트리스 상태가 깨끗했다. 사용 흔적이 적다는 근거도 같이 확인했다. 결국 사연 있음의 이유는 헤어진 뒤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다. 중고글에서 이런 표현이 보이면 채팅 한 번으로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택배 안에 물건 대신 편지 한 장만 있으면 배송 사고보다 사기 신호부터 봐야 해. 확인이 늦으면 거래 종료가 먼저 찍혀서 돈을 묶일 수 있거든. 첫 확인은 송장 정보야. 상품이 전자기기인데 접수 무게가 봉투 수준으로 낮으면 애초에 물건 없이 보낸 가능성이 커. 다음은 편지 내용이야. 며칠만 기다리면 다시 보내겠다는 문구나 외부 메신저로 연락달라는 문장이 있으면 바로 캡처해둬. 그 다음은 판매자 흔적을 봐. 같은 날 게시글이 지워졌거나 최근 거래 후기가 끊겼으면 실수보다 계획된 잠수 쪽에 더 가까워. 결국 이건 배송 사고가 아니라 배송 완료 기록만 먼저 만들려는 수법이었어.
개봉 영상과 송장 무교 화면을 바로 남기고 거래 종료 전에 분쟁 버튼부터 누르는 게 제일 빨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직거래 상대가 내 이름을 먼저 알고 있으면 불편함보다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괜한 오해나 개인정보 걱정으로 거래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 8시 20분쯤 만나자마자 상대가 제 이름 맞추하고 먼저 불렀습니다. 채팅방엔 닉네임만 있었어서 저는 바로 거래글과 프로필 화면을 캡처해뒀습니다. 집에 돌아와 첫 번째로 확인한 건 최근 배달 주문 메모였습니다. 지난 한 달 주문표를 넘겨보니 같은 말투와 같은 끝번호 4자리가 3번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름까지 바로 떠올린 이유가 필요해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거래 채팅의 약속 장소와 배달 요청 메모의 문구가 둘 다 연문 앞에서 만나기로 똑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 기록 횟수를 세어보니 2달 동안 7번이었습니다. 상대는 제가 음식을 건넬 때 본 이름표를 기억했고 저는 그제야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결국 원인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반복된 배달 대면으로 이름이 익었던 것이었고 저는 거래를 마무리한 뒤 프로필 닉네임과 거래 장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바로 따라할 팁은 이름을 들었을 때 캡처 하나와 기록 대조 2단계만 먼저 해보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중고 카메라 렌즈 안에서 머리카락이 보이면 그냥 두면 안 된다. 내부분의 흔적일 수 있어 수리비가 생길 수도 있다. 처음 발견한 건 집에서 확대 등으로 확인할 때였다. 렌즈 앞유리 안쪽에 머리카락 한 가닥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 그래서 간단히 확인했다 밝은 벽을 찍어보니 조리개 열었을 때 사진 한쪽에 얇은 선 그림자가 나타났다. 결국 점검을 맡겼다 내부 분의 기록을 보니 렌즈 안쪽에 오래된 머리카락과 먼지가 함께 남아있었다. 더 놀라운 건 렌즈 내부 각인 날짜였다. 분의 기록을 보니 약 43년 전 정비 흔적이 남아있었다. 결론은 예전 수리 과정에서 남은 머리카락이었다. 내부 청소와 재조립으로 해결했고 중고 렌즈는 빛에 비춰 내부부터 꼭 확인하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중고거래 채팅에서 판매자가 계속점 3개만 보냈다. 이런 메시지는 대화 오해나 거래 지연을 만들 수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장난인가 싶어서 채팅 기록을 확인했다. 10분 동안 전 메시지가 5번 반복된 로그가 남아있었다. 그래서 입력 방식을 확인해달라고 한 줄로 물었다. 그러자 판매자가 키보드 옆 마이크 아이콘이 켜져 있었다고 답했다. 음성 입력이 켜진 상태에서 주변 소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점이나 짧은 기호가 입력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결국 원인은 음성 입력 토글이 켜져 있던 것이었다. 마이크 아이콘을 끄고 나니 채팅이 바로 정상 문장으로 돌아왔다. 채팅의 점만 반복되면 먼저 입력 방식을 확인해보자. 키보드 마이크 아이콘이 켜져 있는지만 보면 바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무료 나눔인데 오히려 내가 먹을 걸 한 보따리 받았다. 이런 거래는 이유를 확인 안 하면 오해 생긴다. 약속 시간은 오후 2시였고 물건은 작은 주방용품 하나였다. 도착해서 거래 메시지 기록을 한번 다시 확인했다. 대화 기록 3번째 줄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나눔 정말 감사해서 작은 답례 준비했어요 라는 메시지였다. 그래서 바로 물어봤다. 답례 준비하셨다는 메시지 맞나요? 그분이 가방 하나를 건네는데 과일이 5개나 들어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무료 나눔이라 고마워서였다. 해결은 간단하다. 거래 메시지 2번 확인하고 답례 의도 먼저 물어보면 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